오늘 이야기는 세종대왕의 이야기입니다. 달빛 군문을 나서다 경복궁 밤은 고요했다. 초경이 지나고 이경이 다가올 무렵 경회루의 연못에는 보름달이 영롱하게 비쳤다. 그러나 사정전의 불은 여전히 환히 켜져 있었다. 전하, 이제 그만 쉬시옵소서. 밤이 깊었나이다. 내관 김처선이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하지만 세종은 손을 저으며 대답했다. 경은 먼저 물러가 쉬도록 하라. 과인은 아직 할 일이 남았느니라. 김처선이 물러간 후 세종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궁풀 담장 너머로 쏟아지고 있었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과연 백성들은 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낮이면 대전에서 신하들의 아뢰는 말을 듣고 백성들의 상소를 읽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백성들의 진심을 알 수 있을까? 신하들은 임금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닐까? 세종은 결심했다. 오늘 밤 후을 나가 직접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 보리라. 그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머리에는 낡은 갓을 썼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양반의 모습이었다. 세종은 조용히 처소를 나섰다. 전하,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김처선이었다. 경이 아직 여기 있었느냐? 전하의 거동이 예사롭지 않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어디 가시려 하시나이까? 세종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다.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자 하노라. 김처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만에 하나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 그래서 경이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느냐? 세종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김처선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음을 알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나이다, 전하. 소인이 목숨을 걸고 호의하겠나이다. 두 사람은 구펄의 뒷문을 통해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한양의 밤거리가 그들을 맞이했다.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 한양 성내의 종로 거리, 낮에는 상인들과 백성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밤이 되자 한산해졌다. 하지만 군데군데 주막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기 들어가 보는 것이 어떻겠소? 세종이 한 주막을 가리키며 말했다. 청풍로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있는 작은 주막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술 냄새와 함께 시끄러운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몇몇 손님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어서 오시오. 어디 앉으시겠소? 주모가 반갑게 맞이했다. 세종과 김처선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막걸리 2사발 주시오. 잠시 후 막걸리가 나왔다. 세종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거칠지만 소박한 맛이었다. 옆 테이블에서 두 사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세금이 또 늘었다던데. 사실이오? 아니, 오히려 줄었소. 전하께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셔서 공법을 개정하셨다 하오. 그게 뭔데?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법이라. 하오 척박한 땅은 세금을 덜 내고 기름진 땅은 조금 더 내는 거지. 그 전에는 땅의 질과 관계없이 똑같이 세금을 내야 했으니 억울한 일이 많았소. 세종은 귀를 쫓곤 세웠다. 그나마 다행이군. 하지만 임금이 백성들을 진짜 생각한다면 세금을 아예 없애야 하는 것 아니겠소? 젊은 사내가 투덜거렸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소. 나라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소? 그래도 우리 전하는 역대 임금들 중에서 가장 백성을 생각하시는 분이라 하오. 그런가? 글쎄, 양반들이야 좋겠지.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이라도 하면 떵떵거리며 살 텐데. 우리 같은 상놈들은 평생 땅만 파야 하는 신세 아니오? 세종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나이든 상인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훈민정음, 훈민정음이라. 무슨 걱정이 있으시오? 세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인은 세종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전하께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신다 하지 않소? 훈민정음이라 하던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이라 하오. 그것이 왜 걱정거리가 되십니까? 양반들이 반대한다 하오. 한자를 버리고 세 글자를 쓰는 것은 오랑캐의 짓이라고. 내 딸아이가 편지를 쓰고 싶어 하는데 한자는 너무 어렵다 하오. 훈민정음이 나오면 우리 같은 상놈들도 글을 쓸 수 있지 않겠소? 세종의 눈빛이 반짝였다. 물론이요. 훈민정음은 배우기 쉽도록 만들어진다오. 하루아침이면 익힐 수 있다 하니 부녀자나 어린아이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소. 하지만 양반들의 반대가 심하다던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김처선이 세종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다. 너무 열을 올리지 말라는 신호였다. 세종은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막걸리를 한 모금 더 마셨다. 한밤중에 서당, 주먹을 나온 세종과 김초선은 골목을 걸었다. 어디선가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저 소리는 서당인 것 같사옵니다, 전하. 불빛을 따라가니 작은 서당이 나타났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늙은 훈장이 몇몇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천자문을 외우거라. 천지현황, 우주홍황. 아이들이 따라 읽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하지만 한 아이가 계속 틀리자 훈장이 회초리를 들었다. 이놈! 몇 번을 가르쳐도 못 외우느냐. 죄송합니다, 훈장님.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면 더 열심히 해야지. 양반이 되려면 한자를 알아야 한다. 세종은 문을 두드렸다. 실례하겠습니다. 훈장이 놀라 돌아보았다. 누구시오?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잠시 쉬어가고자 하오. 훈장은 세종의 차림새를 보고 양반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공손히 자리를 꺼냈다. 어서 오시오.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세종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와 좌절이 가득했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군요. 한자가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에 급제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한자보다 쉬운 글자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훈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쉬운 글자라니요. 그러셨을 텐데 전하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신다 하지 않습니까? 훈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 그 이야기 말씀이시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하십니까? 한자는 1000년 넘게 내려온 우리의 글자입니다. 중국의 성현들이 쓰던 글자를 버리고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조상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종은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합니. 만약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글자가 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이란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쉽게 배운다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종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쉬운 글자가 있다면 배우고 싶으냐? 아이들이 주저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러다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는 배우고 싶어요.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 그럼 열심히 배우거라. 곧 새로운 글자가 나올 테니. 세종은 품에서 은자 몇 냄을 꺼내 훈장에게 건넸다. 아이들에게 떡이라도 사주시오. 이렇게 큰 돈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야 나라의 미래도 밝지 않겠습니까? 화천어귀에서 만난 백성세종과 김초선은 한양 성내를 벗어나 과천으로 가는 길목에 이르렀다. 달빛 아래 논밭이 펼쳐져 있었다. 전하, 너무 멀리 오신 것 같사옵니다.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 조금만 더 가보세. 저기 불빛이 보이지 않느냐. 멀리 작은 움막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가까이 가니 기침 소리가 들렸다. 쿨럭쿨럭. 누가 편찮으신 것 같소. 세종이 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그릇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야윈 얼굴에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어서 들어오시오. 움막 안은 비좁고 춥고 습했다. 한쪽 구석에는 아픈 듯 누워있는 여인이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 아이 둘이 떨고 있었다. 실례가 많습니다. 형편이 이러하여 남자가 미안한 듯 말했다. 세종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먹을 것이라곤 거의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으셨소? 지난해 흉년이 들어 농사를 망쳤습니다. 아내가 병이 났는데 약을 살 돈이 없어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종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관아의 호소는 해보셨소? 우리 같은 백성의 하소연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더구나 요즘은 나라에서도 어렵다 하니. 나라가 어렵다니 무슨 말씀이요? 왜구들이 자주 쳐들어온다 하지 않습니까? 대마도 정벌도 있었고 군사를 일으키려면 돈이 많이 든다 하니 우리 같은 백성들은 뒷전이겠죠. 세종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 그래도 전하께서는 백성을 생각하신다고 들었는데. 남자가 쓸쓸히 웃었다. 전하야 좋은 분이시겠지요. 하지만 구펄은 여기서 너무 멉니다. 전하께서 우리의 고통을 어찌 아시겠습니까? 세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초선이 세종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제가 조금 도와드리고 싶소. 세종은 품에서 은자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다. 이렇게 많은 돈을 저희가 어떻게... 괜찮습니다. 아내분께 약을 사드리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시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나리. 정말 고맙습니다. 나리 같은 분이 많았으면 우리 같은 백성들도 살만할 텐데. 세종은 움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전하, 김처선이 조용히 불렀다. 과인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세종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하께서는 누구보다 백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옵니다. 하지만 저들은 과인이 자신들의 고통을 모른다 하지 않았느냐? 과인은 군풀에 앉아 종이 위에 글자만 보고 있었구나. 어떤 세릉엽새 깨달음동이 트기 시작했다. 세종과 김처선은 다시 한양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 세종은 내내 말이 없었다. 길가에서 농부들이 하나둘 일어나 일을 시작했다. 어떤 이는 밭을 갈고 어떤 이는 물을 길었다. 모두 고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었다. 경은 오늘 밤 무엇을 보았느냐? 세종이 물었다. 소인은 백성들의 진심을 보았나이다. 그래, 진심이로다. 과인을 위해 꾸며 말하는 신하들의 말이 아닌 백성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느니라. 세종은 걸음을 멈추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과인이 만드는 훈민정음을 두고 신하들은 반대한다. 중국의 글자를 버린다고 오랑캐의 짓이라고 한다. 하지만 오늘 밤 과인은 알았느리라. 백성들은 쉬운 글자를 원한다는 것을, 글을 배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하, 공법도 마찬가지이니라. 신하들은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백성들은 공평한 세금을 원하고 있었느니라. 세종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과인은 이제 알았노라.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요, 백성의 목소리가 곧 하늘의 소리임을. 신하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과인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이니라. 경복꽃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펄의 지붕에서 아침 햇살이 반짝였다. 오늘 밤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겠노라. 하지만 과인은 오늘 본 것 들은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니라. 소인도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전하. 그 후의 이야기, 그수로 돌아온 세종은 더욱 열심히 정사에 임했다.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 훈민정음 청지에 박차를 가했다. 신하들의 반대가 거선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또한 공법 개정에도 힘썼다. 토지의 비옥도를 정확히 조사하여 공평한 세금 제도를 만들었다. 의학 서적을 편찬하여 백성들이 쉽게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했다. 향약집 성방을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로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했다. 김처선은 평생 그날 밤의 일을 비밀로 지켰다. 하지만 세종이 승하한 후 그는 조용히 한 장의 글을 남겼다. 어느 날 밤 전하께서는 백성이 되셨다. 그리고 진정한 임금으로 돌아오셨다. 그 글은 훗날 세종실록을 정리하던 사관의 손에 들어갔고 야사로 전해지게 되었다. 세종대왕이 승하하신 지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가 만든 훈민정음을 쓰고 있다. 그날 밤 굿을 나선 한 임금의 발걸음이 만들어낸 변화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한 임금,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임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종대왕을 위대한 성분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때 후기, 이 이야기는 세종실록의 단편적인 기록들과 야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이 미행을 나갔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그가 백성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했는지는 수많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을 보며 오늘날의 정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